네, 안녕하세요. 많이 지치셨죠? 요새 한국 사람들이 다 바쁜데 하루 중에 제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머리 감을 때가 제일 눈코 뜰 새 없이 아침에 다 머리 감고 오셨죠? 하여튼 이 자리에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왔는데 많이 배우고자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정성민 선생님 거는 미리 못 받아서 오늘 이제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고요. 주로 이제 고정갑 선생님이 책 내셨던 거하고 같이 제가 조금 오늘 이제 이걸 같이 읽으면서 고정갑 선생님이 지금 이제 새로운 거대 이론, 페미니스트 거대 이론을 이제 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신강현 선생님께도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형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권생님 거에 대해서가 제일 의견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자본주의 체제와 가부장 체제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론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공동의 그런 맥락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신자유주의적인 지구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힘이 막강하고 그게 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 안에서 이제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이 굉장히 특별한데 이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같이 하자 이런 것을 제가 충분히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알겠는데 지금 고 선생님 책에서나 이 글에서 그런 논의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떤 부분은 서구 이론, 서구 페미니즘의 논의들이 그냥 들어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70년대 가사노동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쓰시긴 쓰셨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가부장제 논의라는 게 한국 여성주의 내에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위 막시스트 페미니즘과 소셜리스트 페미니즘 논쟁이 있었지만 이것도 굉장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일부 여성 운동 활동가들이 했던 것이지 이게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공공적인 지식, 공공담론으로 사실은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이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실 때 그런 이 이론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이 무엇인가, 현상이 무엇인가,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인가, 아니면 남반구인가, 이런 그런 좀 맥락들을 좀 어떻게 조금 더 발전시키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가부장 체제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하시고 이 가부장 체제가 이제 성 체제에 의해서 작동한다. 그래서 이제 성관계, 성장치, 성노동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축으로 삼각구도를 해서 이제 쭉 주장을 하시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학을 하고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밑에 다 섹슈얼리티라는 게 깔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성은 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성이 다 깔려있는데 그거를 이제 막스주의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또는 어떤 거 가지고 설명하거나 했을 때 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용기 있다고 이렇게 신병호 선생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지금 용감하게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셨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서구의 페미니스트들 안에서도 어떤 부분에 새로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부장제가 서구의 그러니까 서구 페미니즘에서 얘기했던 가부장제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발제를 통해 들으셨지만 이론론이 있고 이원론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중체계론이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고 선생님이 이중체계론은 너무 쓰겠다. 그 다음에 생산과 재생산 이런 것도 너무 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가부장 체제가 이렇게 글을 쭉 보면 어떨 때는 가부장 체제와 자본주의를 굉장히 등질적인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가부장 체제가 자본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와 같이 간다, 성체제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예를 들면 질라 아이젠슈타인 같은 예를 들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완전히 융합이 돼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는 이런 이론론자들의 논의하고 어떤 점이 다른가. 그래서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해왔던 그런 그 정확한 논의의 흐름들과 본인의 논의가 이제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지점을 조금 더 밝혀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론론도 아니고 이중체계론도 아닌 제3의 입장을 지금 취하고 계신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제3의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개념들이 지금 명료화되지 않고 분명히 정의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그 제3의 입장으로 보다 더 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 생산, 쾌락 생산, 상품 생산, 이제 세 가지로 놓으신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포괄적인 성노동 개념을 쓰셨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최근에 뭐 한국에서 성노동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그 개념들이 약간 조금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부장 체제의 생산과 노동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자본주의 상품 생산과 노동을 주로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인이 제기한 그 성적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잘 설명이 안 돼 있다거나, 또는 지금 그 인간 생산, 쾌락 생산, 상품 생산에서 보면 어떤 곳에서는 상품 생산이라고 쓰시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뭐 가게 생산, 또 가사 노동 뭐 이런 그 다른 개념들을 조금 이제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가부장 체제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금방도 이제 서술을 하셨는데, 뭐 군사주의, 뭐 분단주의, 제국주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전면에 부각이 되어 있지만 이게 비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과도적인 입장에서 좀 가부장 체제를 논의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신자유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세계 체제, 군사 체제, 뭐 냉전 체제 이런 체제들하고 가부장 체제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단지 이게 부각이 안 되어서 이거를 제기한다는 방식보다는 이 체제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성적 관계에 의해서 작동되는 체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그 토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좀 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성관계를 이제 생산, 거래, 권력, 계급 관계로 구성된다고 보시고, 성노동을 인간 생산 노동, 쾌락 생산 노동, 가사 생산 노동, 어떨 때는 이제 가계 생산 노동, 그 다음에 성노동을 이제 성적 노동, 성별노동, 성애 노동,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를 쭉 보시는데, 이 분석에서 보면, 성관계, 성적 관계에서는 인간 생산, 쾌락 생산, 상품 생산이 들어가시는데, 이 구체적인 서술에서 보면, 성노동 쪽에서 보면, 이 상품 생산에 관한 이 내용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성노동, 가사노동, 매춘노동, 성별, 성애하던 임노동,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임노동, 상품 생산 노동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 가부장 체제, 성체제에 기반한 가부장 체제가 마치 그 생산 노동이 아니라 소위 기존의 의미에서의 재생산 노동 체계, 재생산 체계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이제 본인이 우려하셨던 한원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역시 가부장 체제 안에 지금 자본주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시는데, 그 포함 관계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포함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명료하지 않아서 지금 발생한 문제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기존의 서구에서 얘기해왔던 인간 재생산이라고 부르는 이제 인간 생산, 그 다음에 경제적 재생산, 사회적 재생산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여기에서도 경제적 재생산은 이거는 기존의 경제학자들이나 막스주의 분석에서 다뤄버리니까 여성주의자들은 이제 생물학적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만 다루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기존의 주류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생산부만 다루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이분법적인 상황들이 역시 이제 나와서 그런 좀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선생님의 그 어떤 그 페미니스트적인 그 거대 이론, 전 지구적 가부장 체제론 뭐 이런 거 그 문제의식에 이제 공감을 이제 하면서도 그동안에 이제 서구 페미니즘에서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해왔던 그런 이론적인 성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스주의에 대해서 엥겔스도 나오고 이제 원래 막스 원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뭐 의미가 있는데 이미 이제 막스 원전에 대한 어떤 페미니스트들 간의 어떤 공동의 해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여기서 다루는 자유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그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일정한 그 어떤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성들의 여러 가지 지금 쾌락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감정노동이라는 개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들레주나 뭐 가탈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동적 생산 뭐 이런 개념들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사실 주어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근대주의 영향하에서 이제 차이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의 이런 이론들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남성을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그 동질적인 어떤 범주, 여성을 하나의 거대한 동질적인 범주로 놓고 계신 게 아닌가, 전 지구적으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강남에 지금 뭐 어떤 그 굉장히 부자 여성과 지금 강북에 있는 뭐 비정규직 여성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의 정치학을 어떻게 보실 건가. 그래서 이 근대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보편적인 근대 이론들, 거대 이론에 대한 욕망에 대한 어떤 성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점에서 다시 탈식민 페미니스트들, 뭐 모한트라든지 스피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는 남반구의 하주체 여성들을 굉장히 중요한 여성주의 주체로 보고 이들을 어떤 중요한 그 주체로 해서 새로운 탈식민지 페미니즘을 구성하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왔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미 남반구 여성들의 비공식 노동, 뭐 무불 노동, 가내 노동, 성노동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가시화하려는 그런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페미니스트 정치경제학이라는 분야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연구가 돼 있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의 그 글에서 어떻게 그 이제 반영을 하셔서 이제 본인의 논의를 좀 풍부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좀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간 있나요? 마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기 나중에 두 분께는 질문이 있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세요. 하실까요? 그러면 네. 그 정성진 선생님께는 정말 이제 이 정통 막스주의 정치 경제학자로서 이런 그 굉장히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이제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저도 사실 제가 막스주의 원전을 그 꼼꼼히 선생님만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원전에 대한 반박을 하기는 어려운데 핵심은 막스주의 원전을 제대로 읽으면 막스는 기본적으로 재생산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가사노동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고려를 했지만 자본주의 상품 생산 체계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그 추정적 그 연구 방법이 필요했고 이제 그런 거에서 결국은 가사노동 자체가 막스의 자본주의적인 상품 생산에서 는 이제 그 빠지게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막스 자체도 이제 페미니스트였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새로운 원전에 대한 그 그런 부분을 듣고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스는 막스주의자가 아니었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막스주의자들은 뭐였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강현 선생님이 그래서 봤던 것처럼 많은 막스주의자들이 이미 18세기 유토피아 사회주의 그 이후로 이 좌파들이 여성들의 어떤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요구들을 계속 기각시키는 과정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이 막스주의자였던 이 사회주의였던 이 남성들은 왜 그걸 계속해서 기각을 했을까?
그러면 이들은 진정한 막스주의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일까? 혹은 막스주의 자체가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종류의 가부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다시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스에 의해서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막스주의 이론을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 가사노동이라든지 그 상품 생산 체계 안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노동들은 어쨌든 그것이 포함 관계든 무엇이었던 빠지게 되면서 분석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막스주의 틀로 근데 어떤 보편주의의 서구적인 이상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유일한 서구의 모더니티의 어떤 이상이 됐고, 그래서 요즘 아시아에서 얘기하는 그 멀티플 모더니티스, 여러 가지 종류의 근대화의 길을 만약에 인정한다는 이런 경로들을 도입을 한다면 결국은 자본주의 상품 생산 체제 이외의 다른 그 생산 관계들이 항상 인류 사회에 공존해 왔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공존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막스는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페미니즘적인 요소도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신광현 선생님 글도 제가 그 여러 가지 정말 이 도표들 너무나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몇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제목이 그 생태과학하고 페미니즘을 이제 비환원과 막스주의를 이제 비환원주의적인 입장으로 통섭을 하시겠다는 거였는데, 여기에서 그 이제 역사 지리 유물론적인 것과 생태과학적 접근은 좀 보여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막스주의하고 그 페미니즘의 접근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독보 세 가지가 어떻게 만나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접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접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